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800을 넘어서 3,900까지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지금 사도 안 늦을까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두 가지로, 첫 번째 정부 주도 밸류업이라는 이유와 두 번째 기업 주도의 실적 상승, 이 두 가지 쌍두마차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중 첫 번째 정부 주도 밸류업 부분을 지난 코스피 1탄에서 다뤄드렸고요. 오늘은 그 2탄으로 이 밸류업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 실적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조카에게 설명해 준다는 심정으로 아주 쉽게 지금 왜 코스피 지수의 실적이 아주 낙관적인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코스피 지수가 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1탄, 2탄을 망라한 한눈에 보는 총정리를 이렇게 알기 쉽게 구조적으로 마지막에 정리까지 해드리고자 합니다. 막바지에는 저는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만의 투자 계획도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지금 코스피의 실적 상승이 강하게 기대되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실 반도체 기업이 전부다. 코스피를 알고 싶다면 반도체 기업을 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 지수의 전체 30%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게 될 코스피 200 지수 역시 40%가량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아주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30%, 40% 이외에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소재 부품 장비를 다루는 부품 기업들도 따로 있겠고요. 하청 업체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기업 실적이 좌우한다 라고 볼 만큼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6.7%를 기여한다고 하고요. 수출 품목도 1위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 2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아야 코스피도 오른다 라는 전제와 함께 지금부터 그렇다면은 반도체 업황이 어떤지 제가 K 반도체 동화에 대해서 또 스토리 있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란 TV,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다. 그냥 전자제품 하면은 거의 다 들어있어야 하는 레고 블록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요가 있겠죠. 연간 1조 개를 반도체를 생산하고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울 만큼 필수적이고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대 전 컴퓨터와 이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예전의 메모리 반도체, 구 반도체만을 가지고도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등, 2등 기업을 차지했었는데 2020년 이후로 점점 AI 시대에 저희가 가까워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챗 GPT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분야 병원을 두 군데 방문한 적이 있는데 둘 다 의사 선생님이 한쪽 컴퓨터에 챗 GPT를 켜놓고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상 다방면에 흡수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챗 GPT와 더불어서 요즘은 이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도 AI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AI를 굴릴 때 공짜로 굴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AI 업체들에서 AI 컴퓨터 서버를 두고 이 거대한 컴퓨터 안에서 AI가 굴러가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한 AI 컴퓨터 데이터 센터에는 이 반도체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수천 개, 수만 개씩 들어갑니다. 여기 AI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GPU라는 반도체고요. 그래서 이 GPU라는 반도체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거대한 부지에 거대한 건물에 100만 대 이상 GPU라는 반도체를 넣어서 AI를 개발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마크 저커버그는 뉴욕 맨해튼만하게 거대한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여기에 모두 반도체 GPU를 싹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안 그래도 반도체는 많이 생산이 됐는데 더더욱 이 GPU 생산 업체는 대박이 나겠죠. 그런데 이 반도체 GPU를 설계하는 업체, 그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였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보다 핫했던 기업이 엔비디아였고 5년 만에 10배 이상 주가가 오르게 되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했다면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이 반도체 GPU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 반도체를 붙이면은 더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이 GPU에 메모리 반도체 이거를 한층 더 얹으면은 성능이 더 좋아지네? 좋았어. 그러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 당장 찾아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의 나라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운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 GPU 반도체 위에 추가적으로 쌓는 메모리 반도체를 반도체 HBM이라고 하는데요. 이 HBM이라는 반도체를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에서 2013년에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젠슨 황 대표와 최태원 SK 하이닉스 대표가 이렇게 만남도 가졌고요. 그래서 PC 모바일 시대에는 구반도체로서 삼성전자가 잘 나갔었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SK 하이닉스의 HBM, AI 반도체가 발전을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역전해 버립니다. 삼성전자는 뒤늦게라도 이 HBM을 만들려고 하지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고 지지부진해 있었고요. SK 하이닉스는 계속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순항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2배까지 역전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발전해요. 그러니까 또 삼성전자 열받죠. 그러니까 이 HBM을 열심히 개발합니다. 이런 게 바로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경쟁이죠. 이렇게 경쟁을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우리나라는 저력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결국 엔비디아로 HBM 공급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나오고요. 일론 머스크도 삼성전자에 23조 잭팟 계약 맺고요. 엔비디아와 비슷한 GPU 회사 AMD하고도 삼성전자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애플도 줄을 섰더라. 그래서 다시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스마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이어가자면은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로 치고 나왔지만 삼성전자도 따라잡으면서 쭉쭉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기업 엔비디아가 돈을 벌 때마다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얹으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개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너무 좋은 게 이 HBM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개 기업이 양대 산맥으로 시장을 평정하고 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5%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시장을 지금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덤까지 얹어드립니다. 한술 더 덮어드리겠습니다. 잔잔하게. 여기까지 우리 지금 AI 반도체로서 HBM 호재까지 맞이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옛날 구형 반도체 있죠. 요게 갑자기 최근에 D램 값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보다 거의 7배 가량 갑자기 급상승했어요. 이 기사도 보시면은 2016년, 2018년 슈퍼사이클 이후 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이 D램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구반도체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옛날 반도체가 핫해지게 됐냐? 최근에 이 AI 반도체가 수익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옛날 반도체는 뒷전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공급이 갑자기 축소는 됐는데 그래도 구형 반도체도 여전히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고요. AI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반도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구형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도 이 AI 반도체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데, 이런 깨달음까지 최근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 반도체, D램까지 극심한 부족을 이루면서 어떻죠? 반도체 호황, 길고 강할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AI 시대 이 상태였죠. AI 반도체만 핫했는데 최근에 이 구형 반도체까지 추가적으로 호재, 겹 호재가 쌓이면서 앞으로 AI 반도체는 물론이요, 구형 반도체까지 쭉쭉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AI 테마의 최대 수혜국이다. 미국의 JP 모건에선 밝혔고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죠?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된다. 13만 전자를 전망하고 있다. 개미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 라고 말하고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뭔가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저학년 때 투자 관련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교수님께서 삼성전자가 1년 만에 주가가 2배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2배나 올랐지 1년 만에? 싶었는데 이때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실제로 2배가 오른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죠? 아까 기사에서 보여드렸었죠. 2016년, 2018년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2배가 올라버린 겁니다. 슈퍼 사이클에. 그리고 어떻죠? 지금 7년 만에 D램 값이 최고가를 찍었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 실적도 이미 꿈틀댄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AI 시대의 대세로서, 메가 트렌드로서도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 운 좋게도 구형 반도체까지 슈퍼 사이클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를 저는 파악을 해보니까 어라? 지금도 괜찮은데? 아직 시작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반도체 두 가지 기업에 이어서 수많은 하청업체, 부품 기업들도 코스피 지수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들도 당연히 똑같이 따라서 오르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소부장 기업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코스피 지수 자체를 사버리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코스피를 알고 싶다면 반도체 기업을 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저와 함께 이 K 반도체 스토리를 보니 업황이 너무 좋다 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정부 주도 밸류업과 이것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코스피를 끌어올릴지 마지막으로 보기 좋게 구조화해서 한눈에 총정리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최꼭대기층, 가장 엔진에는 이게 있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두로 하는 반도체 두 가지 거대한 기업이 가장 선두에서 코스피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관련 부품, 하청업체, 소부장 기업들이라는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 반도체 실적을 따라서 같이 쭉쭉 올라주겠죠. 그리고 사실 나머지 기업들도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 방산, 금융, 지주사 이런 것들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외에도 우리나라 화장품, K-팝, K-푸드 열풍이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외국 가면 삼성 갤럭시, 현대차, 불닭볶음면,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하죠. 루브르 이어 탑5 수준이다. 진짜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절대로 헬조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정도면 무조건 해븐조선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 기업들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밸류업이라는 정책으로 이 거대한 엔진까지 추가로 달아주면서 반도체가 선두에서 이끌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뒤에서 밀어주면서 지금 여러모로 퍼즐이 딱딱 맞춰져 가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AI 테마, 기업 실적이죠. 그리고 밸류업, 딱 이 두 가지 지목하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보다 한국도 괜찮을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외국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포지션을 외국인만 보고 아직까지 개미 주주분들은 돈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만 해도 외국인은 6조 원을 샀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순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만 계속 팔고 있어요. 이게 통계인데 9월, 10월에 외국인과 기관은 7조 원, 5조 원씩 10월달 지금도 외국인은 5조 원 이상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지난달부터 계속 거대하게 팔고 있죠. 사실 개인이라고 무조건 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개인들도 굉장히 똑똑해졌죠. 각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미래에 가서야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낙관론자이기도 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뷰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에 투자해 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기존 개별 주식이 가지고 있다고 지지난 영상에 보여드렸었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타이밍에는 코스피 지수도 조금 얹어가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원래 저는 기존에 미국 주식이 80%고 한국 주식이 20%였습니다. 그래서 이 20%에서 조금 비중을 늘려보는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미국 주식은 역시나 여전히 좋습니다. 항상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적립식으로 가져가되 한국 주식의 비중을 조금 늘려보겠다. 이 정도 차원에서 접근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뭐 코스피에 몰빵을 하겠다, 뭐 완전히 투자를 갈아엎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코스피 3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코스피 지수 투자해보고 싶은데 어떤 ETF로 투자할지 어떤 ETF로 살지 제가 딱 한 개 골라보는 그런 영상과 더불어서 투자 시 이런 부분은 원리적으로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주의사항까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소식을 공유하고 싶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김잔잔이 어깨춤을 추면서 유튜브 활동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 3탄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